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업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것 첫 번째, 지출에 대한 개념을 소비, 투자, 낭비 이 세 가지를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표로 만들었던 내용을 같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에 이 부분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항상 돈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돌아보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네 하시는 분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 이 부분 여기 클릭해서 한 번만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축구에 빗대면 수비와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유튜버가 계세요. 너나위님이라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이탈리아가 정말 빗장수비라고 해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우승하는 해에는 항상 월드 클래스급 공격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얼마나 잘 지켜가는지 이 내공을 쌓는 게 첫 번째고, 내 자산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내공을 쌓는 게 두 번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덕목이 지출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고, 그거를 소비, 투자, 낭비 세 가지의 항목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나눠서 표로 정리를 했었던 거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 종잣돈을 모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경제관념이 없을 때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는 그 필요성 자체를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소비와 낭비 자체를 구분을 못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내가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저축을 해서 한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차를 사는 거랑, 내가 지금 당장 풀알부로 차를 3천만 원짜리를 사서 3년 동안 매달 100만원, 150만원씩 갚아가면 3년 뒤에 내가 그 차 할부를 다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차를 산 사람보다 오히려 3년 동안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그게 더 이득 아닌가? 할부라는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라면서 할부에 대한 시스템을 엄청 찬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에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부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같은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경제관념을 하면서 제가 너무 단순한 이치를 깨달았어요. 이 첫 번째, 내가 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돈을 부려먹을 수 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돈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일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내가 3.6%짜리 이율을 주는 은행 상품에다가 예치금을 100만 원을 넣어놨다고 계산을 하면 이자소득세 같은 거 빼고 이 100만 원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저한테 36,000원이라는 돈을 준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년 365일 이 100만 원이 저한테 하루에 100원씩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데 이 돈이 저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시스템 자체를 늦게나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아서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봤을 때 경제관념이 상당히 좋으신 지인분이 금사, 그래서 금? 그치, 금은 내가 여태까지 들어봤을 때 옛날에 비하면 금값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한 번씩 계속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럼 금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그래서 제가 이 금이 정말 투자하기 괜찮은 상품인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금은 투자하기 괜찮은 상품이다라는 거였고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요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이 금은 전 세계에 꾸준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귀금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 환경에서도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아주 얇고 길게 뽑아낼 수 있고 전기가 정말 잘 통한다 라는 특성 때문에 산업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꾸준히 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캐낼 수 있는 공급량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금은 이 지구상의 유한한 자원이죠. 이 자원이 점점 소모가 되니까 이 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천천히 올라간다 라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기축통화 달러가 있죠. 이 달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년 돈을 새롭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량은 매년 증가를 해요. 자, 화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은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금의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달러 의존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는 나라죠. 항상 수출에 의존을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팔 때 물건 하나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1달러에 판다 그러면 대략 1,200원 정도의 매출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가 600원이다. 그럼 우리가 외국에 제품을 팔아서 1달러를 남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600원밖에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화폐 발행량, 금리 이 두 가지를 미국이 가는 방향에 맞춰서 따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에서 부양 정책을 쓰는데 전례가 없던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화폐 가치가 급속히 하락한다 라는 신호를 봤어요.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금에 투자하는 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금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이득일까?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은데 언제가 싼 거고 언제가 비싼 거지?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화폐 발행량과 금의 시세가 변하는 변동을 연도별로 나열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FRED에서 그 미국의 통화 발행량을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1980년대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쭉 화폐 발행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화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그 시기에 각각 연도별 이 금의 시세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금값이 화폐 발행량보다 높은 시기가 있고 낮은 시기가 있구나 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미국의 화폐 발행량보다 금값이 높다, 이럴 땐 금값이 비싼 거구나. 그리고 화폐 발행량보다 금의 시세가 낮다, 이럴 땐 금이 싼 거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 영역,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1980년대에서부터 쭉 봤을 때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통화 발행량이 많이 늘어난 시기, 이 시기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통화 발행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금값은 이때 어떻게 매치가 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2019년도 중반 코로나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미국의 통화 발행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금 시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만 따로 표로 가지고 와서 그려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통화 발행량 M2를 이렇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는 노란색 차트, 이게 바로 그 시기에 금 시세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금 시세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트렌드를 그렸어요. 그리고 화폐 발행량이 쭉 더 증가하고 있을 때 금의 시세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일이 보였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미국의 통화 발행량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던 이 시기가 2020년도 3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미국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래서 화폐 발행량이 급속히 증가를 했고,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테이퍼링 한다, 화폐를 이때처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자, 근데 금 시세는 어떻습니까? 금 시세는 2021년 한 5월 달쯤 기준으로 해서 68,0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화폐 발행량을 금 시세가 따라갈 테니 지금은 금이 싼 게 맞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금값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봤더니 한 7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고 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현물로 가지게 되면은 수수료가 1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1% 아래인 증권사 계좌를 이용을 해서 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화폐 발행량은 무조건 상승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금 시세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상승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화폐 발행량 대비해서 금 시세가 낮으면 싼 시기, 높으면 비싼 시기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제가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값이 1g당 69,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자, 이거였고, 금값이 78,000원 근처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때 금 모으기 운동을 2020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멘탈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이때 손익을 보시면은 12월에는 마이너스 5만원, 1월에는 플러스 43,000원인데 2월에 마이너스 110만원, 3월에 마이너스 80만원 이렇게 손해가 나면서 누적 손익만 마이너스 200만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가 손절을 하고 금을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멘탈이 약간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지만, 제가 공부한 그 기준대로 갔을 때에는 금값은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고 오를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5월 가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만에 40만원, 250만원 이렇게 오르면서 누적 손익이 플러스 100만원으로 이제 드디어 양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금을 사서 모으기 시작한 지 6달 만에요. 자, 그 다음에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변했냐, 6월 달에 한 번 또 마이너스 200만원이 확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멘탈이 흔들렸지만 제가 금을 투자하기 전에 공부했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그거를 믿고 계속해서 금을 모으면서 이렇게 금값이 떨어질 때마다 금을 더 사 모으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쯤 되니까 이제는 누적 손익을 봤을 때 아까 그 파란색이 많이 보이던 거랑 확연히 다르게 양전환을 한 그래프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오늘자의 금값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면 현재 7390원의 금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캡처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금을 사서 모은 손익분기 매입가를 금 1g당 가격을 66,501원 그리고 66,922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손익분기 매입가라는 거는 제가 이 금액보다 비싸게 금을 팔아야지만 이득을 본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자산이 3,588만원,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금을 사서 모으던 토탈 금액은 3,400만원 정도인데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이 금 가격은 여전히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금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비와 공격, 어떻게 돈을 지키고 어디에 돈을 투자할까에 대해서 재테크의 첫 발을 내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많은 소통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